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저에게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로 만나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결혼한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피임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의 존재에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무엇보다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생명을 제 스스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저는 아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뭐라 할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갑자기 다가온 남편이 현란한 말솜씨와 언변에 제가 홀라당 빠져 결혼한 거였지요. 남편은 연극단에 소속되어 연기를 펼치는 자칭 연극 배우였지만 연극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배달일을 하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전 대학 선배가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습니다. 제가 3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다 해주신 분이었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을 해서 친구들은 우리 아빠의 직업을 다 알았지만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아빠 백정이래. 니네 아빠가 하는 일은 조선시대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직업이라는데 니네 아빠 앞에 지나갈 때마다 생고기 냄새 난다면서 나한테 그랬어. 근데 너는 왜 냄새 안 나? 라고 놀리면 저는 오히려 떳떳하게 너 지금 우리 아빠 직업 무시하는 거니? 정말 못됐구나. 그래, 그럼 너 나랑 놀지 마. 너가 먹는 고기 그거 전부 다 우리 아빠가 손질해서 파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놀림당할 일이야? 너가 뭔데 나한테 상처 주는데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 다시는 나랑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죽지 않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무진장 떨리고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거기서 제가 주저앉으면 더 놀림거리가 될 게 뻔했기에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친구는 저희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는지 폐쇄전화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본 반 애들도 친구한테 너무했다고 왜 그런 말 하냐면서 무안을 줬고,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을 얻어서 오히려 아빠의 직업을 떳떳이 밝히고 반장 선거도 나가고 전교 회장까지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아빠가 정육점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난 후에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님은 뭐 하시니?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아버지 정육점 하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을 갑자기 째려보셨고, 남편은 엄마 왜 그래? 표정 좀 풀어. 하면서 겨우 분위기를 풀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밥을 먹고 잠깐 시댁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 잠깐만 안방으로 와봐. 할 말 있으니. 아,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라고 투덜대고 갔어요. 얼마 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 했어. 좀 제대로 된 집안 뼈대 굵은 애를 데리고 와야지. 저런 근본도 없는 소, 도축, 백정이 집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디다 쓰려고. 지금 네 형편에 마누라라도 잘 잡아야 인생 피는 거야. 정말 속이 터져. 애까지 뱃속에 들었다는데 뭐 어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라고
화내는 목소리가 다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어요. 곧이어 굳은 표정으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시댁을 나와서야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안방에서 하는 말 다 들었다고. 나 무시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는 건 못 참겠어. 결혼이고 뭐고 그냥 내가 혼자서 애 키울게. 나 도저히 이런 시댁에서 버틸 자신은 없어. 라고 화를 내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눈물 콧물을 싹싹 빼며 빌더라고요. 나도 저런 엄마 태도 정말 싫어. 아까 방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백정이 이딴 소리 하면 다 엎어버릴 거고 연 끊겠다고 호되게 말했으니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봐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어쩌겠어요. 애 생각해서라도 그냥 참고 넘어갔지요. 남편도 돈이 한 푼 없었고 시모께서도 간간히 미용실 운영하며 버는 돈으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당장 집을 해주실 돈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아버지에게 손 빌리기 싫어 그냥 변두리에 있는 월세 투룸집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 올리는 것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자 하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렁차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아이에게 온 집중을 다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집 보증금 내고 남은 돈 조금이랑 남편이 배달을 하면서 모은 돈 몇천으로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돈을 불려나갔어요. 우연히 좋은 기회에 좋은 때가 맞아서 쏠쏠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뺀 뒤 남편의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입출금 한도 제한이 전부 걸려 있었고 통장을 다시 만들어도 한도 제한이 걸린다길래 예전에 한도 제한 없는 통장을 만들어둔 남편에게 돈을 맡긴 거였죠. 그 돈으로 애 조금만 더 크면 전셋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러다 옆 빌라에 지금 집보다 평수가 1.5배 정도 높은 좋은 전세 매물이 나와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월세보다는 대출 이자가 더 낮으니 대출 껴서 전세라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통장에 있는 돈 잘 있지? 옆에 매물 좋은 거 나왔던데. 애 점점 크면 투룸에서 사는 것도 무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이사 가자.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표정을 정색하는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여보, 설마 그 돈 다 날린 거야? 이상한 데 쓴 거 아니지? 왜 말을 못해? 라고 하자 남편은 아니, 내가 그 돈을 왜 이상한 데다가 써. 나 새 가슴인 거 알면서. 그게 아니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라고 하자 남편은 아니, 갑자기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글쎄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돈 벌고 내기 같은 걸 했나봐. 그거에 맞들려가지고 이곳저곳 돈 빌리고 다녔는데 미용실까지 돈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오고 깽판 치니까 나한테 돈 좀 있으면 좀 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일주일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길래 그래서 그랬어 라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설마 남편이 그 돈을 쓰겠어? 하고 남편 통장에 넣어둔 돈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당신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 돈 내가 어떻게 불린 건데? 무슨 심정으로 내가 그 돈 모은 줄 알아? 능력 없는 남자랑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한순간의 실수에 애까지 홀라당 버린 내가 벼랑 끝에 있는 잡초 잡는 심정으로 악착같이 모은 거야. 집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 것 같아서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 당장!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내가 돈 빌려준 거 알게 됐어. 아내가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옆 빌라 전세 계약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대. 엄마 언제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수화기에서 어머님이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스피커가 아닌데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 그 돈, 네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아들이 엄마한테 돈 좀 빌려주었다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야. 어딨니? 며느리 어딨어? 애가 아주 대바라져서 처음 볼 때부터 싹수가 노랗더니 아주 이젠 지 시모를 이겨먹으려 해? 당장 바꿔! 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멍청한 남편 놈은 벌벌 떨면서 아무 말 못하고 저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고, 저는 어머님 저예요. 급전 필요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씀은 해주셔야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어머님 듣자 하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돈 내기 하시고 그러다가 빚 생긴 거라고 하셨던데 지금도 그거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이 준 돈 그거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이라고 하자 갑자기 어머님은 그래 내가 관상을 볼 줄 안다니까. 누가 내가 돈 내기 해서 돈 잃었다고 해. 그냥 잠깐 미용실 운영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빌린 거지. 아들이 그래? 내가 돈 내기 하다가 빚졌다고? 내가 못 살아. 그리고 어디서 따박따박 어른한테 돈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앙칼지게 긁어? 너 애만 아니었으면 내가 딱 잘라서 결혼 말렸어. 어디 천하디천한 백정이 집안 주제에 깽끄지 집안 딸 볼 거 하나도 없네. 라면서 또 저희 아빠 욕을 하신 겁니다. 저는 화가 날 대로 화가 났고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끝끝내 돈을 갚지 않으셨고 그렇게 전세 계약은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끊자 화가 날 대로 난 어머님은 집에 찾아오셔서 제 머리를 손으로 찍어 누르고 정강이와 명치를 발로 차는 등 손찌검을 하며 백정이 천한 노비 집안 주제에 기어오른다고 욕설을 했고 저도 받아치고 완전 싸움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어머님과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배달하다가 지 친구 만났다고 쪽팔려서 일 못하겠다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고요. 지칠 대로 지쳤죠. 네 그따구로 살 거면 애 네가 보라고. 내가 일 나가마 하면서 그냥 제가 집안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원래 다녔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다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 기반을 저와 선배가 거의 다 다져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선배는 항상 제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투자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정말 집에 가면 아기 얼굴 조금 보고 잠들고 바로 회사 나가서 일하고 어머님이 뺏어간 그 돈에 대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시댁도 안 가고 어머님께 전화도 안 드리고 살았고요. 명절이나 추석 때면 남편만 애기 데리고 시댁에 갔지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 보니 수중에 돈이 좀 모이고 회사도 엄청나게 커져서 상장 준비를 하고 개국공신 임원급인 저도 어느 정도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대로 상장만 마치면 저 또한 억소리 나는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사활을 걸었고요. 그렇게 저는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애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연극단 동생들이랑 술만 퍼마시고 아주 쥐어 패고 싶었습니다.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했어요. 어린 애가 있는데 집에 허구한 날 연극단 여자 후배들, 남자 후배들 우르르 데려와서 술상 차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꼴의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일도 안 하고 없는 형편에 후배들 밥 다 사주고 진절머리가 났지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머리 쥐어 뜯기고 발로 정가인까지 걷어차이고 남편 때문에 돈 수천만 원도 공중분해됐는데 이렇게는 못 살지 하면서 회사 상장하고 돈 생기면 바로 이혼하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은 열심히 사는 자를 돕는 말이 맞더라고요. 결국 회사 상장 성공하고 따상. 상장 날 주식거래 가치가 2배로 뛰어 저는 한순간에 10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정말 회사 초기에 밥도 안 먹고 봉급도 안 받아가며 회사 살리겠다고 선배랑 손잡고 일했던 순간이 지나가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바로 전 이혼 준비했습니다.
회사 상장하기 전 공교롭게 남편이 연극 후배와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미련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그냥 이혼 소장 써서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남편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저는 알면서 뭘 물어봐?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냈어요. 나 같은 여자 억세고 돈만 밝힌다고 질린다며. 그래서 네 연극 후배랑 잠깐 기분 전환할 겸 만난 거라며. 그러니까 놔주겠다고. 그 어린 년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애 키울 테니까 이 게으름뱅이에 배만 뿔뚝 나와서 천치 둥신 같은 놈아 라고 하며 소리 지르고 애랑 물건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좀 벌었더니 아주 천하디 천하게 행동한다며 저에게 온갖 욕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백화점 가서 옷 쫙 빼입고 시어머니가 제일로 탐했던 명품 가방 일시불로 산 다음에 팔에 딱 걸쳤어요. 회사 선배의 도움으로 벤츠 끌고 시모 미용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모는 처음에 쫙 빼입은 저를 못 알아보시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네 주제에 그 샤넬 가방 어디서 났니? 부터 시작해서 백정희 집안 주제에 돈 좀 만졌다고 기어오르니? 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 욕한 거 이거 모욕죄에 제 핸드폰으로 죽인다 어쩐다 협박성 문자 수백 통 보낸 거 이거 다 들고 가면 어머님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 개 지시고 민사 형사 소송 제가 다 걸면 감당 못하실걸요? 어디 한번 계속 해보세요 라고 하자 시모는 깨갱하며 고개를 숙이고 딴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다시는 백정희 집안 무시하지 말라고. 당신네 집안은 뭐가 그리 잘났길래 열심히 사는 소시민을 깔보고 욕하냐고. 당신 아들이나 잘 키우라면서 쇼핑백에 가져온 쓰레기들을 미용실에 왕창 뿌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머리카락 잘 쓰고 버렸으니 이 쓰레기도 같이 쓸어서 버리라고 하면서요. 사람 무시하면 이렇게 뒤통수 당하는 거라고 호되게 화를 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저에게 생긴 돈으로 한평생 힘들게 일하셨던 아버지와 우리 아들을 위한 보금자리 아파트 32평짜리 집도 사고 아버지 마사지에 번듯한 맞춤 양복까지 사들었네요. 지긋지긋하고 핫바리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그냥 아들이랑 아빠 보고 이제껏 그랬듯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 천한 일 한다고 욕할 자격 있는 인간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백정희. 만약 이 글을 본 제 어릴 적 동창들과 시모,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